12시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화요일의 명인들의 복귀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근우입니다. 자, 지난 한 주간 우리 증시는 사실 좀 과하게 좀 조정받은 감이 없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 중간에 제가 업종 얘기도 좀 드리긴 할 테지만 지금 포트 안에 그러니까 중심 업종들, 예를 들어 조선, 방산, 바이오, 또 여기에 뭐 전력설비라든지 원전 같은 기업들도 좀 포함이 되겠죠. 중심 섹터들을 제외하고 좀 애매하게 편입이 좀 많이 이루어져 있다거나, 예를 들면은 뭐 중소형 테크들이라든지 중소형주들, 또 최근까지 뭐 좋았던 테마성 짙은 종목들이라든지, 그래서 중심 외 섹터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큰 차이가 나는 한 주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제가 여러 차례 이야기 드리겠지만 사실 우리가 지수를 추종하지 않잖아요. 뭐 지수에다가 지수 관련 상품에 투자하시는 분들이 아니라면은 이 시간을 잘 들어보시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결국 중심 섹터가 갖고 있는 가장 큰 메리트들은 뭐냐면 많이 공감하실 겁니다. 오늘 바이오 종목들, 보로노이부터 유한양행, 뭐 플랫폼 종목들, 신약테크들 할 거 없이 바이오가 전반적으로 좋았죠. 그러니까 제가 계속 이제 바이오에 대해서 이제 강조를 드리면서 여러분들께 이야기를 드렸던 게 중심주로 올라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리고 이미 올라왔고요. 어디서 우리가 이 효용성을 느낄 수 있냐면, 이제 증시가 막 올라갈 때는 사실 증시가 올라가는 것보다 더 크게 올라가게 되고요. 더 중요한 건 이제 내려갈 때입니다. 증시가 이렇게 조정받을 때에는 이렇게 지수는 조정받지만 해당 종목들은 별로 안 빠져요. 혹은 또 올라가기까지 하죠. 그래서 이런 차이들이 많이 발생하는 시기여서 좀 포트에 따라서 많은 차이가 나는 지금의 시장을 경험하고 계실 거라고 좀 판단을 합니다. 자, 우선 시작 관련 코멘트는 이 정도 드리도록 하고요. 오늘 시장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드리고 또 업종 관련 얘기 좀 드린 다음에 지금은 아무래도 최근에 이제 2월 수출 데이터가 나왔고 이제 시장이 저는 어느 정도 이제 저점을 좀 다지고 다시 반등이 출발하는 시기가 다 도래됐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만큼 이제 반등뷰에서 올라갈 업종들에 대해서까지 이야기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시장 간략하게 볼 건데요. 오늘 장이 어떻게 끝났는지만 좀 봅시다. 자, 이렇게 끝났습니다. 사실 이 지수 레벨로만 보면요, 코스피 같은 경우 마이너스 0.05, 약보합권입니다. 사실상 뭐 제자리에서 끝났죠. 근데 코스닥 같은 경우 마이너스 0.81. 보합은 아니에요, 그죠? 좀 더 많이 빠진 느낌이 좀 들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둘 다 뭐 코스닥은 좀 많이 빠지긴 했습니다만 상승 하락 종목 숫자를 보게 되면은 상승 종목 수는 한 770개, 780개 정도 되죠. 770개 잡고요. 하락 종목 수는 한 1760개 정도가 됩니다. 상당히 많은 차이가 납니다. 그죠? 대표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느낄 수 있냐면 지수는 제자리에 있는데 상승 하락 종목 수가 이렇게 차이 난다? 다른 말로 하면 대형주 몇 개가 시장을 방어했다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대형주에서 어디가 좋았는지만 우리가 잘 판단하고 있어도 그럼 앞으로 꾸준히 좋을 쪽이 어딘지, 단기적으로 모멘텀이 어디에 집중되어져 있는지, 시장 수급이 어디에 집중되어져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이게 왜 그런가 하면 다시 지켜봐도요. 사실 코스피 같은 경우 마이너스 0.15지만 대형주가 집중되어 있는 코스피 100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0.02입니다. 덜 빠졌죠. 코스닥도 마찬가지예요. 코스닥은 마이너스 0.81이지만 대형주가 집중되어져 있는 코스닥 150을 보면 마이너스 0.47입니다. 그럼 어디 업종이 이렇게 방어를 해줬는지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가총액 상위를 보면 되겠죠. 자, 이렇게 놓고 볼게요. 먼저 코스피 먼저 보겠습니다. 자, 제가 키포인트로 이따 잡아드릴 것도 많긴 한데 이 삼성전자 있죠. 오늘 안 빠졌어요. 앞으로 중요한 역할을 할 겁니다. 삼성전자가. 특히나 이 지수 단위로 보자라면은 결국엔 삼성전자를 눌러놓으면은 지수가 제한적이고 삼성전자가 위로 튀면은 지수가 생각보다 가파르게 올라가는 특징을 갖고 있죠. 시총 비중이 굉장히 높다 보니까 앞으로 큰 역할을 할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미국의 빅테크들 조정 나왔고 엔비디아 조정 나오다 보니까 하이닉스 좀 내려갔고요. 자, 보니까 장세가 이렇게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삼성 바이오로직스 괜찮았고 아시다시피 2차 전지는 최근에 올라갔던 거 다 반납했습니다. LG에너지 솔루션. 자, 그리고 그 밑에 쭉 보게 되면은 역시나 네. 자, 조선, 방산, 금융
관련 종목들은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구나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정도 특징 짚고 넘어가도록 하고요. 자, 그리고 사실 제가 요 얘기하려고 한 건데 코스닥을 보겠습니다. 자, 제가 점 찍는 데만 보시면 돼요. 알테오젠, HLB, 자, 삼천당제약, 리가켄바이오, 휴젤, 파마리서치, 코오롱 티슈진, 보로노이 이 정도까지 봅시다. 바이오입니다. 굉장히 강하죠. 사실 이제 바이오 종목들이 시장 대비해서는 굉장히 강한 모습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게 지속이 앞으로 될 영역인가? 그리고 지금 단계에서 이 바이오가 집중되어져 있는 게 왜 그런가? 이런 지점들 이야기를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사실 이제 지난주도 그렇고 지지난주도 그렇고 제가 바이오 관련 코멘트를 굉장히 많이 드렸기 때문에 아마 제 명인들의 복귀를 보고 편입 진행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미 수익을 많이 챙기고 있을 단계로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내용을 드리기 전에 일단 지수까지만 체크를 하고 한 번에 갑시다. 우선 코스피가 있고요. 글로벌이랑 좀 차이를 같이 좀 보기 위해서 그런 건데, 자, 해외 S&P 500 놓고요. 나스닥 종합이랑 같이 보겠습니다. 자, 일봉상 모습입니다. 일봉상 모습이고, 사실 딱 봐도 아시겠지만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는요 상당히 이제 조정 레벨이 별로 안 컸었어요. 사실상 횡보 느낌으로 가다가 이제 한번 강하게 조정받고 자리 잡는 모습. 근데 오히려 S&P 500 나스닥 같은 경우는 조정폭이 지금 굉장히 깊습니다. 이거 제가 지난주에도 짚어드렸었는데 지금 상대 강도적인 측면, 그러니까 지수 레벨에서 글로벌과 우리의 차이를 보자라면은 우리가 지금 압도적으로 강해요.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우리 증시 좀 봐야 되는 게 뭐냐면 가운데 이 급등한 날 있죠. S&P 500, 나스닥이 급등한 날. 그러니까 급락 이후 V자의 반등이 리바운딩이 발생했던 날 우리는 쉬는 날이었기 때문에 없습니다. 반등이. 이거 감안하고 보더라도 자, 이날 좀 세게 내려오긴 했습니다만 결국에는 상대적인 강세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특히나 이렇게 장대 음봉이 세게 발생하는 뉴욕 증시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 펼쳐진 우리 증시는 사실상 개파락했지만 양봉 마감 정도는 하는 모습을 보여줬다라는 거예요. 코스피 기준으로만 좀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상대적인 측면에서 지수를 봤더니 우리 증시가 굉장히 강한 모습을 유지하고 있구나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이걸 아는 상태로 이제 앞으로의 뷰를 보면 도움이 좀 되실 겁니다. 자, 그러면 미국 증시랑 우리 증시랑 사실 커플링 되는 측면이 많아요. 뭐냐? 방향 자체가 얼추 비슷합니다. 방향 자체가 얼추 비슷한데 그러면 미국 증시가 지금 조정이 나오고 있는 국면이 끝날까 안 끝날까? 그리고 지금부터 제가 오프닝 때도 이야기 드렸지만 반등뷰가 좀 펼쳐질 가능성이 높은데 이 반등뷰에 어디에 집중이 될까를 한번 같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미국 증시 보면요. 사실 완전 빨갛죠? 네, 다 조정입니다. 특히나 엔비디아 같은 애들 지금 마이너스 8%대 조정. 테슬라 이전에 맞았기 때문에 좀 덜 빠지기도 했지만 아마존 할 것 없이 다 빠졌고요. 근데 유독 좀 파란 애들이 있죠. 네. 음식료라든지 담배, 네. 그리고 바이오입니다. 자, 그럼 요 구조를 가져오는 이유는 이제 대표적인 것들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얘네들이 왜 그럼 계속 좋은가? 지금 조정장에서도 먼저 우리가 봐야 되는 거는요. 이 압력입니다. 관세에 대한 압박이에요. 오늘 이 경제방송에서 정말 많이 들으셨겠지만 이 관세에 대해서 실제로 시행 행정명령을 도장 찍었습니다. 트럼프가. 그래서 예정했던 것처럼 3월 초에 출발하겠다. 그러니까 4일. 자, 오늘 날짜입니다. 캐나다, 멕시코에 대해서 관세 25% 부과하는 거 유예했다가 그대로 진행하겠다. 제가 여기 자리에서도 이야기 드렸지만 트럼프가 한다 그럴 때마다 사람들이 저거는 압박용이야. 이런 얘기 많이 했다라고 제가 얘기 드렸죠. 근데 제가 아니라고 이야기 드렸잖아요. 결국에 합니다. 하는 건 하는 거고 이거 가지고 협상을 할 사람은 해라. 요 스탠스로 가고 있는 거거든요. 결국에 하죠. 그러니까 예정된 조정이다라고도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내용을 보면 아시겠지만 결국 4월 2일에 상호관세, 이것도 제가 명인들의 복귀 이 자리에 설명드렸었는데 상호관세도 지금처럼 협상이 중간에 딜이 들어오는 게 아니면 결국에 진행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을 하셔야 돼요. 물론 상호관세 우리나라 적용 거의 안 됩니다. 그리고 지금 캐나다, 멕시코 관세 얘기 나온 것도 우리나라 적용될 게 거의 없죠. 지금 상태에서는요. 근데 지금 내용을 좀 디테일하게 보면은 새롭게 나온 거는 없어요. 네. 이거 그리고 지금 언론에서는 내용이 추가되어져 있지 않은데 계속 트럼프는 코멘트를 같이 합니다. 이야기할 때. 협상 가능이라는 이야기를 계속해요. 같은 코멘트입니다. 같이 나와요, 얘기가. 근데 참고로 여기서 중국에 대해서만, 중국산 제품에서 들어가는 것만 협상 안 해준다고 얘기를 직접 하고 있어요. 이거는 실제로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캐나다와 멕시코는 앞으로 협상에 대해서 자리를 본인들이 의도해서 만들게 되면은 이거 어느 정도 내용 바뀔 수 있어요. 제가 트럼프 1기 때 어떻게 진행되는지 이미 설명을 다 드렸기 때문에 그걸 재차 설명하진 않겠습니다. 트럼프 1기 때도 마찬가지로 트럼프가 했고 그 다음에 협상을 통해서 내용이 바뀌어 나갔어요. 유럽하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중국 대상 제외하고는 이 관세가 내용이 바뀔 수 있어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힌트는 뭘까요? 네, 협상 테이블이 진행된다라는 얘기가 나오게 되면은 실제로 이 관세 리스크를 통해서 증시가 이렇게 급락 나왔던 게 되돌림이 그대로 나올 수가 있다라는 것도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만 짚고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4월 2일자에도 그러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이 4월 2일자에 상호관세 적용되는 것도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내용이 바뀌지 않는구나. 그래서 이때 조정이 나오는 것도 우리가 크게 염려할 바로 놓을 필요는 별로 없겠죠. 그러면 그때까지 우리가 이번에 했던 것처럼 제가 2월 말 이전에 어느 정도 현금 보유를 하면서 리스크를 좀 최소화하시는 게 좋겠다고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4월 초 이전에도 현금 관리를 일부 해놓으면은 또 하나의 좋은 매수 지점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그것도 강세 섹터 안에서 중심주 안에서 편입하면서 편출하면서의 스탠스를 이야기 드리는 거예요. 자, 근데 이 관세라는 게 또 하나 우리가 봐야 되는 게 지금 미국의 현지에서의 입장이 좀 중요합니다. 그럼 미국에서 뭐라고 하는데 트럼프가 이렇게 관세 추진하는 거? 굉장히 지금 언론은 비판적입니다. 당연하겠지만 왜 이걸 해봐서 그래요. 자, 트럼프 1기 때 우리가 해봤죠. 1기 때. 뭘 해봤냐? 이 관세 전쟁을 해봤습니다. 그럼 그때 미국은 어땠을까요? 실제로 경기가 별로 안 좋아졌죠. 그래서 2019년도에 보게 되면 관세를 리밸런싱 하기도 하고 합니다. 근데 이거를 겪어봤기 때문에 지금 2기에서 이걸 똑같은 걸 한다고? 안 좋은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뭐가 있냐? 이 관세가 등장할 때마다 경기 침체에 대한 공포가 증시를 과하게 밀어넣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발생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완전 조정의 장세로. 근데 그때와 입장이 많이 달라진 바가 있죠. 네. 입장 달라진 거는 제가 우리 제 유튜브 김근우의 근본투자 유튜브에서 또 많이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제가 크게 걱정할 바는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들었던 것도 존재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경기 침체의 공포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뭐가 발생하고 있냐? 이 매크로에서 10년물 같은 경우가 급락이 나오고 있어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뭘까요? 경기 침체로 인해서 이제 통화 정책, 다른 말로 하면 이제 금리 결정이 금결이라고 쓰겠습니다. 앞으로 금리 인하 스탠스가 나올 수가 있겠구나. 충분히 그러면 지금 경기 침체를 해소하려고 들 수가 있겠구나라는 기대감까지 가져가게 됩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뭐가 등장하냐? 금리 민감도가 또 높은 업종이 등장을 하는 겁니다. 자, 금리 민감도 높은 업종 뭐가 있을까요? 네, 당연히 이제 바이오가 들어가겠죠. 금리 인하 사이클 때마다 강하게 상승하는 바이오, 건설. 특히나 건설도 지금 좀 꿈틀꿈틀하고 있어요. 미국에서도. 관련주들을 타겟할 수 있겠죠. 근데 여기서 지금 중요한 거는 제가 바이오 얘기를 더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보면은 제가 오프닝 때도 이야기 드렸습니다만 결국에는 4.1대까지 내려간 10년물 국채금리 그리고 미국의 바이오테크들도 지금 굉장히 좋죠. 덧붙여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한번 볼게요. 먼저 오늘 대장으로 올라갔던 게 이제 보로노이였습니다.
AI를 비롯한 신약 개발 플랫폼도 보로노이가 지금 대장이고, 덧붙여서 제가 이제 중요하게 항상 이야기 드리는 게 이 신고가 영역이에요. 신고가 오늘 세게 뚫어버렸습니다. 강한 거래와 함께. 그리고 이제 먼저 선발주자로 보로노이가 갔다라면 이제 오늘자로 추격을 하고 있는 게 알테오젠이라든지 리가켄바이오. 자, 위치 보게 되면요. 제가 이 왜 신고가를 중요하게 여기는지 어느 정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여기에 유한양행. 자, 신고가 레벨이 다 여기에요. 이전 신고가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죠. 어떤 느낌으로 보실 수 있냐? 참고로 지금 여기는 제가 대표 종목들만 적어둔 거지 실제로 재료 머금고 있는 애들 대체적으로 유사해요. 지금 유한양행 같은 경우 보게 되면 지금 물질을 GI이노베이션에서 사와서 진행하고 있는 임상도 존재하죠. GI이노베이션도 마찬가지입니다. 정고 때. 자, 여기 돌파하게 되면 이제 새로운 시세가 나오는 등장의 출발이라고 보실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 전개 지워졌네요. 다시 이 정고 때, 이 정고점, 이 정고점, 이 정고점. 그죠? 그래서 이전에 이제 대장주들이었던 플랫폼들이 약간 좀 더디게 움직이는 동안에 GI이노베이션처럼 중소형주에서 먼저 뚫고 올라갔고요. 이제 보로노이가 도착했습니다. 저는 사실 이 바이오 종목들이 순차적으로 다 올라갈 걸로 봐요. 근데 물론 알테오젠이 시총이 좀 커져버려가지고 시간이 좀 소요될 수 있는데 결국에는 올라갈 것 같습니다. 이 구조면요. 여기에 덧붙여서 이제 재료 받고 같이 움직였던 애들도 바이오에 활력을 더해주고 있죠. 예를 들어 올릭스 같은 종목. 근데 올릭스 같은 경우는 슈팅이 좀 세게 나왔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들고 있는 분들 수익 실현도 같이 봐야 되는 자리가 되는 거고, 올릭스도 제가 이 자리에서 다 이야기 드린 애들이니까 추가 설명을 좀 빼겠습니다. 여기에 덧붙여서 오늘 이제 1401, 그러니까 이뮤노반트의 임상을 진행하고 있는 한올바이오 파마 있죠. 얘네 바토플리맙이라는 물질을 가지고 자가면역 치료제 임상을 미국에서 이뮤노반트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에서는 하버바이오메드가 진행하고 있는데, 참고로 얘네가 이제 국내랑 일본에도 임상 진행하고 있어요. 오늘 일본에서 통과했습니다. 1401 바토플리맙. 자, 참고로 아시아 시장에서 일본이 제일 크거든요. 바이오 시장이. 근데 여기서 지금 허가가 나왔다는 거는 다른 국가에서도 기대감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주가 퍼포먼스가 아직 작동을 안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일본에서 진행하는 임상은 한올바이오파마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거기서 발생하는 매출은 어디에 뭐 떼주고 이런 거 없습니다. 다 자기 거예요. 그래서 한올바이오파마를 포함해서 지금 신약테크 쪽도 슬슬 움직임이 같이 나오고 있다는 점. 근데 먼저 시세 출발했던 GI이노베이션이나 올릭스는 소폭 조정이 나온다는 점. 이 정도 볼 수 있겠죠. 결국에는 전에 만들었던 작년에 발생했던 신고가 레벨을 도달할 만한 재료를 머금고 있는 종목들이 바이오에 지금 굉장히 많다라는 겁니다. 순차적으로 지금 신고가 레벨을 하나씩 뚫고 있는 거. 이제 여기서 바이오 안에 순환매가 좀 등장을 하게 되면은 랠리가 어느 정도 기대가 되는 바도 충분히 존재한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어요. 자, 그리고 오늘 오늘 재료를 받았던 애들이 많았었는데, 제가 종목명이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요. 그래서 요거 얘기 좀만 드릴게요. SK 바이오팜 있죠? 지금 리포트 등장했죠? 이거 신고가 영역 넘어간다고. 참고로 여기였었는데, 13만원 레벨이었었는데, 시세 한번 나왔고요. 이때가 24년도 실적 발표였죠. 엑스코프리 뇌전증 치료제 가지고 지금 실적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SK 바이오팜 좋다 지금 계속 얘기 드리고 있는데, SK 바이오팜 같은 경우는요, 사실 24년도 이제 4분기에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는데, 이거 되게 빨리 나온 거예요. 원래 지금 기대감 갖고 있었던 건 25년도 실적부터입니다. 그 말은 뭐냐? 25년도 더 좋을 거란 얘기를 제가 드리고 있는 거고, 지금 요런 자리에서 지금 시세가 조금씩 꿈틀꿈틀거리고 있는 거, 바이오 섹터가 꿈틀꿈틀거리고 있는 것도 상당히 긍정적인 형태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겠고, 얘네도 신고가 저는 돌파할 걸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여요. 그래서 어떤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냐, 차트로 제가 구분을 짓자라면은 결국 이런 방식으로 주가가 움직이죠. 올라갔다가 조정 나왔다가 올라갔다가 조정 나왔다가 이렇게 가거든요. 근데 항상 새로운 시세 어디서 나오냐, 이 정고 레벨 돌파할 때 이런 식으로 발생합니다.
지금 근데 대부분의 종목들이 여기 넘어간 애들도 있고 또 대부분의 종목들 지금 여기 있죠. 올라가려고. 그러면 다음 시세가 나오는 바이오 섹터들에 우리가 관심을 충분히 가질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금리가 내려가면서 모든 업종들이 조정받고 있는데 바이오가 랠리가 나오고 있다라는 거. 근데 물론 미국장에서 랠리 나오는 거에 비해서 조금 늦긴 했어요. 근데 사실 뭐 별로 상관이 있어 보이지는 않습니다. 좋은 애들이 재료 머금고 올라가는 거라서. 그리고 3월에 지금 재료가 많이 남아있죠. 네, 바이오주는 계속 관심 있게 보시고요. 뭐 한두 번 나왔다고 끝나는 게 전혀 아닙니다. 자, 그리고 지금 추가로 이제 시황 얘기 몇 개만 더 드리면은 미국에서 관세에 대해서 굉장히 강하게 이야기를 하니까 중국이 지금 바로 반격한다고 했죠. 근데 요거에 지금 중요한 게 뭐냐면 중국 증시가 바로 반응하고 있어요. 네, 상해 그리고 항생까지 해서 오늘 장 초반에 중국장 같은 경우도 좀 비실비실했거든요. 그러다가 중국이 우리가 그러면 관세에 대해서 한번 대응을 해볼게. 농산품 관세 얘기를 꺼냅니다. 그리고 추가로 방산기업이라든지 미국의 바이오 기업들에 대한 제재도 같이 꺼냈는데 그러니까 증시가 이렇게 반등이 이루어지고 마무리가 되고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여기서 같이 우리 언론에는 나오지 않고 있는 게 여기서도 계속 중국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는 협상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관세에 대해서 대응을 할 건데 근데 우리는 협상을 하고 싶어. 우리는 이 관세 마찰을 피하고 싶어. 이 얘기가 계속 등장하고 있어요. 근데 중국에 대해서 트럼프가 관세 협상 안 한다고 했죠. 네, 이것도 아마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진행될지 흥미진진해 보입니다. 자, 여기서 근데 다 얘기하기는 좀 어려워가지고 얘도 좀 넘어갈게요. 그래서 관세 같은 경우는 저는 이 안 좋은 재료가 등장할 때 그다음 바로 해소되는 국면으로 가면은 좋은 재료로 변환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코멘트 정도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오늘 중요했던 얘기가 TSMC 있는데 TSMC가 결국 투자 발표했죠. 트럼프 압박에 못 이겨서. 근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미 투자 규모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1,000억 달러 있죠. 1,000억 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하게 되면은 145조 9천억 원을 투자하기로 트럼프랑 이야기를 한 건데 사실 이전에 650억 규모 하기로 했었죠. 더해지는 겁니다. 1,650억 달러로 총 그 투자 금액이 늘어나게 된 건데 이거는 해야 될 걸 한 걸로 보시면 돼요. 그리고 반도체 특히나 TSMC가 갖고 있는 엔비디아와의 밸류체인이 끊기지 않는다 정도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고 제가 요거 가져온 이유는 이제 국내 반도체 기업들을 좀 볼 필요가 있어요. SK하이닉스 그리고 중요한 역할을 할 거라고 말씀드렸던 삼성전자 여기 덧붙여서 지금 수출 데이터 좋은 동진세미케미부터 리노공업 좋은 기업 많죠. 반도체 특히나 알짜 기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얘네 가격 메리트 구간 진입합니다. 단기간에 굉장히 많이 빠져버렸기 때문에 저는 이런 구간에서는 이제 반도체 슬슬 사모아도 된다라고 여러분들께 얘기 드려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올해 25년도 출발할 때 연초에 반도체가 사실 랠리를 보여줘서 우상향의 기조를 띄웠다라면은 사실 좀 급했죠. 뭔가 소화되는 기조라기보다는 이렇게 큰 상승이 SK하이닉스 입장에서 이렇게 나왔을 때 네. 자, 25년도 초에 이렇게 상승이 나왔는데 참고로 보게 되면은 이런 막 소화되는 구조가 아니고 세게 막 거래가 붙거나 하는 형태가 아니고 상대적인 측면에서 다른 섹터에 비해서 별로 힘이 없었죠, 반도체가.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 반도체는 사실 지금 정도의 거래 대금이 아니에요. 더 많이 붙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시총이 굉장히 큰 업종이기 때문에 한 번 움직일 때 같이 움직이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 종목들이 좀 생각보다 가파르게 상승했다라는 느낌을 줬던 게 올해 초 이 사이클이었는데 근데 결국 조정이 나왔고 이 조정 이후가 중요할 걸로 저는 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부터 비롯해서 반도체 애들이 다 이 저가 매수의 기회로 우리가 삼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제가 지금 얘기 드린 괜찮다. 이제 비중 슬슬 조금씩 모아가 불법하다라고 얘기 드리는 애들은 규모 있고 실적 베이스 괜찮고 이미 수출 데이터 괜찮고 실적 턴어라운드 끝났는데 눌려있는 애들 얘기 드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퀄리타스 반도체나 뭐 에이징랜드 이런 거 얘기 드리는 게 아닙니다. 얘네들은 지금 키워드로 움직이는 애들이기 때문에 사실 테마색이 들어갔다가 상승하고 조정 나오는 게 사실상 거의 당연한 애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HBM 단이라든지 또는 레거시, 삼성향 뛰고 있는 애들 같은 경우는 지금 조정이 가격 메리트로서 우리가 살릴 수 있는 구간이니까 실적 베이스 종목들로 기간 투자로 수익 보시는 분들 많죠. 네, 그런 분들은 반도체 지금 유심히 보셔도 되겠다.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 드리고요. 지금 수출 데이터가 발표가 됐죠. 음식료 수출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자, 근데 이 음식료 수출 얘기까지 다 하면은 명인들의 먹기에 시간이 좀 부족할 것 같은데. 보면은 라면 수출부터 시작해서요. 제가 키워드만 잡아드리자면 특히나 라이신 수출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수혜주가 생겼죠. 그러니까 해외 공장에 있는 애들 말고 수출 데이터다 보니까 국내 공장에 있는 라이신 종목이나 지금 바닥에서 기고 있는 음식료 종목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수출 데이터에 비해서 주가 퍼포먼스가 아직 안 나온 애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 얘기는 제가 이건 공개 방송에서 이어가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지금 기회가 많이 있는 시장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몇 가지 섹터를 좀 압축해서 이야기 드렸는데 저가 매수의 기회 잡을 수 있는 반도체 계속 가고 있는데 더 갈 자리가 많은 바이오, 그리고 수출 데이터 보니까 뜬금없이 지금 같이 올라가야 되는데 못 올라가고 있는 음식료 업종 정도만 제가 오늘 코멘트를 드리고요. 섹터나 안에 종목들 같은 경우는 제가 내일 공개 방송에서 이어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바이오는 제가 3월 재료 많다고 말씀드렸잖아요. 3월 재료 관련해서도 제가 내일 같이 이야기 드릴 거니까 유튜브에 김근우의 근본 투자라고 검색을 하시면 제 유튜브이고요. 오후 4시에 내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정 저는 개인적으로 나올 만큼 나왔고 또 포트에 좋은 섹터만 잘 깔아뒀으면 별로 어려운 시장은 아니라고 판단을 하니까 많은 분들 제 의견 참고하셔가지고 포트를 세팅하는 데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김근우였습니다.